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사 정치 관련 여론조사 가운데 그래도 가장 크게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한국갤럽이죠. 한국갤럽. 이 한국갤럽은 미국의 그 갤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름만 갤럽이죠. 거기에 무슨 산하기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드디어 이제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추석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누리PD가 전에 한번 예언을 했었죠. 예상을 했었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왔었는데 아마 다음 지지율에서는 다른 여론조사를 제가 한두 개 보고 나서 그때 평하기로 22, 3% 정도 나올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 우연히 맞았겠죠. 딱 23%, 3% 올랐네요. 자, 이렇게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 3% 오른 23%,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여기 이제 추석 민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율 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취임 후 최저치 20%에서 탈출했죠. 예전에도 23%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때가 총선 전인데도 그때가 지지율이 아주 낮을 때가 23%까지 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자,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된 거죠. 다시 재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관계만 조금 잘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 5%까지도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 5%에서 한 7% 정도 이게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은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서로 찢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손을 잡는 게 윈윈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돼요. 자,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의대 정원 확대, 장래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25. 이게 참고로요, 한국갤럽은 모든 여론조사 중에 수치가 가장 작게 나와요. 다른 여론조사에 가면 이것보다도 10%에서 약 20%까지 더 크게 나옵니다. 숫자가.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거대한 무응답층 혹은 부동층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이 25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 15 나왔죠.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14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도 1 올라갔죠.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조국 4, 이준석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한번 볼까요? 요거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담긴 아주 중차대한 중요한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 긍정평가 3% 올라서 23, 부정평가 22% 내린 68%. 자, 어쨌거나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전 영향으로 짐작된다. 좌우지간 대통령은요, 지지율 올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해외 나달이 같습니다. 갈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지율은 오래 못 가요. 또 금방 또 이렇게 운이치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지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5% 내지 한 7% 정도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소통입니다. 소통.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에게는 항상 지지율이 제 생각에는 플러스 10 정도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소위 이제 껄끄러운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는 거지.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어떤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죠.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통 잘한다 소리는 못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 10% 가까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 일 좀 이렇게 농땡이 치고 그 소통만 열심히 해도 지지율은 관리가 된다 하는데 대통령은 그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일을. 이제 그런 관계로 지지율에서는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사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 지금 먹히지 않거든. 지금은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만기 칠남형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말이죠. 대통령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일단 사람만 잘 이렇게 인선해 놓고, 조금 이렇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편하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리만 잘하고 소통만 열심히 해도 기본 45%는 찍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25,
의대 정원 확대 7%.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 여론은 지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원전 수주 5%. 주간 소신 있다. 4% 등. 자,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16, 소통 미흡, 경제, 민생, 물가 이상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김건희 여사 문제 6, 독단적 일방적 외교 이상 5%, 경험 자질 부족 무능 3%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거의 같죠. 조국 혁신당 8, 개혁신당 4, 자, 무당청이 23으로 나와 있네요. 자,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 올랐고 민주당은 1%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권의 좋은 신호다. 여권은 어쨌거나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좋은 신호다. 민주당은 어쨌거나 1%라도 내렸다.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평가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장래 정치 지도자, 대통령감, 이게 아주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재명 25, 한동훈 대표 15, 조국 4, 이준석 3, 홍준표, 김문수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2% 나왔죠. 특이하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름이 오르지 않는데 여기 한국갤럽에서는 넣어주네요. 이게 뜻밖입니다. 이게.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동 2,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1. 이걸 보게 되면요. 다자구도에서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거의 이제 양강구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숫자만 다 놓고 보면요. 다만 저쪽에서는 조국이가 호시탐탐 사법 리스크를 서로 안고 있는 처지인데요. 이재명 대 조국 둘 다 지금 감옥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둘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건 세계에 이게 널리 알려지면은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조롱할 겁니다. 비웃고 조롱할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준석 3% 나왔다라는 것도 요거 조금 이례적입니다. 여기 한국갤럽이 수치가 작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가면 여기 5% 6% 되는 거죠, 이게. 자,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2%, 뭐 등등입니다. 오세훈은 상당히 뜨는 것 같더니 여기서는 그냥 1%로 추락해버렸네. 원희룡도 그렇고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권은 어쨌거나 조국을 포함해서 이재명 조국의 구도, 이쪽은 한동훈 대표의 1인 독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운 어떤 제2의 어떤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약간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여론조사다. 여권은 조금 올라왔다. 추석 민심이에요. 야권은 약간 내려갔다. 전체적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지율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